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평가된 경기 순환도 시리즈의 첫 번째 LS를 한번 분석해 볼 건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전부 다 LS의 자회사들인데요. 보시면 뭐가 되게 많습니다. 뭐 LS 전선, 일렉트릭, 동제련, 엠트론, IND, LS 글로벌. 네, 각 잡고 분석하는 거 아니면 이 6개의 자회사를 어떻게 다 다룰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기업인데요. 네, 위에 있는 숫자가 이 지분율인데 지금 조금씩 바뀌었고, 네, 일렉트릭 46%, 그리고 동제련 50.1% 빼고는 90% 이상의 지분율을 LS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LS 자회사들의 매출을 한 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LS의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전선 부분이 LS 전선, 그리고 일렉트릭이 LS 일렉트릭, 그리고 엠트론이 LS 엠트론, 글로벌 부분이 이제 아까 보셨던 LS 글로벌, IND 부분이 아까 보셨던 LS IND 부분이고, 네, 동제련이라고 있었는데 어디 갔죠? 하시는 분들은 이 전선 부분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딱 뭐죠? 네, 산업용 전선, 중간재, 그리고 에너지 사업. 이거 다 전선이에요. 케이블, 이건 나동선.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 부분, 전력기기 부분이죠. 네, 엠트론 부분도 좀 작긴 한데 그래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부분은 구리 같은 이제 그러니까 뭐 전기동 같은 재고를 관리하는 기업인 것 같고요. 이제 I&D 부분의 해외 투자 부분은 미국의 케이블 기업을 또 이제 LS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슈페리어 SX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권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지금은 영업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제 흑자는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매출 비중이 20%나 되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매출 구성 봤고요. 이제 LS 전선부터 조금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LS 전선은 또 이제 개별적인 LS 전선과 국내 종속 기업 그리고 해외 종속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수출을 하는 이 영업법인도 있고 생산법인도 외국에 있고 뭐 그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케이블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걸 굳이 뭐 따로 떼어볼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내 매출이 한 70% 나오고요. 이제 국내 종속 기업에서 이제 30%, 해외 종속에서 25%. 그럼 100% 넘지 않나요? 하는데 이제 연결 조정.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을 빼줘야겠죠.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5%의 매출액을 감해주면서 합계해서 100%를 채우게 됩니다. 그냥 뭐 전선 파는 회사입니다. 제품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 LS 전선의 2021년 심리가 어땠냐면, 사실 뭐 2021년이라 해봐야 이제 한 3주 전인데요. 3주 전에 이제 하이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발간이 되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수주 증가로 성장 모멘텀이 있다. 이 목표가는 이제 LS 지주회사의 목표가고요. 84,000원을 제시를 하셨네요. 그래서 LS 전선이 원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해상풍력 발전 쪽에서 해저 케이블 향 수주가 최근에도 하나 나왔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주가 좀 증가를 하면서 이 기업이 뜰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네, 이건 사실 뭐 선반영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렉트릭 보시겠습니다. LX 일렉트릭은 저압기기, 계량기, 배전반, 그리고 시스템, 뭐 자동화, 그러니까 뭐죠? 공장을 지으면 여기에다가 전력을 통하게 만들어주는 제반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케이블은 전선이 깔고 LS 일렉트릭이 제공하는 그런 구조죠. 이제 이런 전력 기기와 자동화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LS의 유일한 상장자 회사고요. 21년의 심리는 어땠죠? 네, 이 LS 일렉트릭이 이 ESS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PCS와 PMS, EMS를 생산하는 까닭에 이제 ESS,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굉장히 활발해지면 경제성을 얻으면 ESS에서 한번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조금 해서 안 보이실 텐데 21년 1월에 이미 소진된 재료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이제 LS 엠트론인데요. LS 엔트론 보시면 뭐 트랙터 사출기, 뭐 방산 이렇게 해서 뭐 100%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UC 부문은 고밀도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데 이 트랙터라는 농기계랑은 좀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물적 분할로 이제 UC 부문이 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농기계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트랙터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물적 분할이 되면서 이제 재무제표 자체가 이제 다 수정 중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 말까지가 이제 가장 최근의 사업 보고서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런 뉴스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분석하기 힘든 기업이죠. 그래서 농기계 회사고요. 그리고 2021년 8월에 이제 LS 엠트론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제 북미에서 주택 시장이 호황이 돼서 트랙터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이제 LS 엠트론이 LS 지주사의 주가를 견인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치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죠. 이제 LS IND인데요. 이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이 부동산 개발 사업 부문의 매출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0.5%죠. 사실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 부문이라는 게 거의 뭐,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하고 뭐 그냥 시행사를 보시면 되는데, 이쪽 부문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이미 뭐 거의 매각이 끝난 상태라서 이쪽은 당분간은 매출이 인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 사업 부문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까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21년 3분기에 20%를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커플 케이블, 동선이죠. 광섬유 케이블이겠죠. 그리고 이제 권선이죠. 권선이 뭐냐면 이제 모터 안에 이 동글동글한 코일 같은 게 있죠. 그런 거를 이제 권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 LSIND의 손자 회사인 이 SPSX라는 회사가 북미 시장에서 권선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최근에 겨우 흑자 전환한 기업이라서 막 주목하기는 힘들고요. 가치 평가에 이것도 분명 반영을 해줘야 되고, 이제 심리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바이든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서명,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뉴스죠. 이제 2021년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2월 달에 이제 막 2.5조 규모의 재정 정책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과연 이게 통과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1조 달러 재정 정책 그리고 1.7조 달러 재정 정책으로 이렇게 나눠서 집행하기로 이제 바이든은 마음을 먹었는데, 이건 이미 상원 하원 다 통과가 됐고, 이거는 상원 통과도 힘들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제 통신 부문의 인프라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에는 이제 650억 달러 정도의 통신 인프라 투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LSIND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5G 기업, 뭐 HFR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랠리를 보였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아무튼 뭐 이 1조 달러 법안이 2021년 11월, 네, 이때 통과가 되면서 이 LSIND의 재료도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LS 니코 동재련을 보죠. 이 니코 동재련 자료는 사실 공동투자법인이고 또 재무제표가 그렇게 막 친절하지 않아서 매출 구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구리가 담겨 있는 그 광석, 거기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동재련 상품이 70%,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금, 은 등의 희소금속과 황산 제품의 매출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재련 상품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마진도 그만큼 같이 증가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구리 가격이 증가하면 니코 동재련의 가치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사실 뭐 이 LS 동재련에 대한 심리는 21년 1월부터 엄청나게 구리 가격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이러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재료도 이미 소진이 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럼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뭐 다 재료가 있었는데 21년에 다 소진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되게 사실 뭐 매력 없어 보이는데,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매력 없는 기업이었으면 가져오질 않았겠죠, 애초에. 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가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2016년까지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다시 반등하고 이제 다시 하락하고, 네, 정말 전형적인 시클리컬 산업의 주식의 주가 차트인데요. 사실 뭐 이 주가 차트를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 그냥 구리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10년 그래프, 이것도 10년 그래프인데, 구리 가격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LS 가격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네. 그래서 뭐 사실 LS의 주가는 구리 가격이랑 거의 연동된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LS 주가는 뭐죠? 구리는 분명 아직 가격이 견조한데 LS의 가격은 거의 한 뭐 30%가 감소를 했죠.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면 네, 2012년 매출 한번 보죠. 2012년에는 매출액이 뭐 거의 12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2021년 추정 매출액은 13조 원입니다. 근데 2012년의 주가를 볼까요? 네, 12년 10만 원이죠. 22년 5만 5천 원이죠. 분명 매출 영업이익 둘 다 2021년이 훨씬 높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냐? 근데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심리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2021년까지의 지배적인 심리를 계속 봤죠. LS 전선은 해저 케이블, 일렉트릭은 ESS향, LS 동제련은 이제 구리 가격 증가.
그리고 IND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그리고 뭐 엠트론 포함 안 돼 있는데 엠트론은 이제 주택시장 호황 뭐 그것도 다 선반영됐죠.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 재료가 소진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동제련입니다. 동제련 쪽에서의 심리가 꺾였습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 증가할 줄 알았는데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뭐죠? 이때까지 이 동제련의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이 성장률을 5%로 잡았는데 이제 뭐 2%로 잡아버린 거예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로. 그래서 동제련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깎이면서 이 동제련을 50% 가지고 있는 LS 지주회사의 밸류에이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LS의 주가는 어떻게 해야 오를 수 있냐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실적 발표로 인한 가치와 가격 사이에 괴리가 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LS의 가치를 주목하는 순간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리 가격이 더 증가를 하면, 그러니까 경기가 과회복되면 또 이제 LS 전선과 IND 동제련이 더 양호하게 전망이 되면서 이제 LS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석유 가격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이 더 증가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해저 케이블 공급하는 LS 전선과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저장하는 ESS 향 수요가 있는 LS 일렉트릭을 좀 양호하게 전망을 하면서 또 LS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번, 3번은 경기가 더 크게 반등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과 한국의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물가를 상승하고 있는 이 WTI죠. 유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랑 나스닥이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거시경제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거시경제적인 전망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리를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번 논리를 가져가겠습니다. 항상 이제 코스피 이런 거 코스닥 다 떨어지는데 독야청청한 기업이 있어요. 그죠? 왜 얘만 오르지? 얘는 뭔데 오르지 하는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이 기업은 항상 뭐냐면 초저평가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거시경제의 흐름과 디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LS가 실제로 그런 매우 저평가된 기업인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다 뜯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뜯어서 밸류에이션도 진행을 했으니까 해당 내용은 2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